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대한민국은 개최국 멕시코를 상대로 0대1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볼점유율은 58% 대 42%, 기대 득점은 대한민국 0.91, 멕시코 0.53, 통계적으로 이겼으나 경기는 패배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대중과 미디어는 약속이나 한 듯 한 사람을 정조준했습니다. 왜 손흥민을 조기에 교체했냐? 왜 옌스를 뽑아놓고 쓰지도 않냐? 왜 서령구를 왼쪽에 기용하냐?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결과론적 대중의 감정 섞인 비난은 축구의 진짜 본질을 가립니다. 오늘 볼로믹스는 이름값 계급장을 싹 걷어내고 지휘관 홍명보의 뇌구조 속에 숨겨진 진짜 비밀 노트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경기의 패배 원인은 단순한 전술적 무능이 아닙니다. 잘못된 시작과 실점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 그리고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생성된 확증 편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먼저 홍명보 감독이 쥐고 있는 자원의 한계와 현실적인 타협점을 냉정하게 짚어야 합니다. 그의 머릿속 비밀 노트는 철저한 현실론, 어쩌면 편견이라 불릴 수 있는 사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첫째, 국대는 제한된 시간 속에 맨시티처럼 복잡한 공격 훈련을 할 시간도 없고 본인은 공격 전문가도 아니며 선수들의 빌드업 역량도 안 된다는 팩트입니다. 짧은 소집 기간 동안 세련된 공격 패턴을 심는 건 불가능하지만 수비 가담이 높은 선수들로 선발을 구성하여 간격을 좁히는 단단한 수비 방패만큼은 단시간에 깎아낼 절대적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둘째, 스타들의 명확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는 무조건 주전이지만 그들의 한계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전성기에서 내려와 소속팀에서도 윙어로 쓰지 않는 손흥민을 90분 내내 스프린트와 압박을 해야 하는 윙어로 쓸 수 없다는 판단, 그리고 오프더볼 압박과 수비 포지션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만 창의적인 패스 한 방 때문에 페널티를 안고 써야 하는 이강인의 현실을 계산한 것입니다. 김민재의 개인 수비 지표는 압도적이지만 미들의 리시브 능력이 떨어지는 국대에서 김민재가 본인의 습성인 공격 가담을 하면 포백 체제에서는 뒷공간을 통째로 노출하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셋째, 포백 전술의 무용론입니다. 홍명보는 2014년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포백 전술로 1무 2패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포백 전술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양쪽 풀백의 뛰어난 기량, 그리고 강력한 홀딩 미드필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가대표에는 국제무대에서 상대 팀을 압도할 만한 기량의 해당 포지션 자원이 없다는 것을 홍명보 감독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월드컵 무대에서는 기존의 포백 전술이 아닌 3백 전술로 수비 안정화를 도모했습니다. 참고로 4강 신화를 이룬 2002년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전술은 3백 전술이었습니다. 결국 홍명보 전술의 본질은 한 문장으로 정의됩니다. 공격의 포텐셜을 철저하게 억제하는 대가로 수비의 안정감을 극한까지 짜내는 축구. 실제로 멕시코는 90분 동안 기대 득점은 고작 0.53에 그쳤습니다. 특히 전반전 양팀의 기대 득점은 나란히 0.11로 극히 낮았습니다. 감독 선임 때부터 외국인 감독들이랑은 다르게 전술 검증을 위한 면접을 생략하고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며 낙하산 인사 논란을 겪은 홍명보. 어쩌면 우리는 이 시점에 최선의 전술가를 뽑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도 모릅니다. 홍명보는 수비수 출신답게 화려한 공격력을 제물로 바쳐서 지지 않는 방패를 얻어내는 지독한 실리주의를 추구합니다. 이 전술의 실행을 위해 홍 감독은 멕시코전에서 몇 개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첫째, 전반전을 무실점으로 끝내기 위한 압박과 볼 점유율 위주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홍 감독은 선수와 감독으로 수많은 월드컵에 참여하며 이른 실점이 선수들의 사기와 멘탈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98 월드컵의 네덜란드전 0대5 패배, 2024 월드컵의 조별리그 성적 1무 2패. 그는 월드컵 무대에서 맞불 작전과 선제 실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트라우마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백으로 수비 숫자를 늘리고 공격진마저 수비 가담이 좋은 손흥민, 이재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볼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환긴범, 백승호처럼 볼 터치와 간수가 능한 선수를 미들에 배치하였습니다. 서령우를 인버스 윙백으로 사용하며 측면보다는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여 볼 점유율에 도움을 주도록 전략을 짰고, 반대편 김문환도 멕시코의 왼쪽 윙어 습성을 감안한 수비 위주의 기용이었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수비 가담이 높지 않은 이강인마저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점은 1점으로 막을 수 있었으나 위협적인 공격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둘째, 홈어드밴티지에 대한 철저한 대처입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홈어드밴티지를 분명하게 체감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밥 먹듯이 탈락하던 나라가 4강 진출이라는 믿을 수 없는 성과를 거두었고, 늘 도와주지 않던 판정도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묘하게 한국에 유리하게 판정이 났습니다. 개최국 멕시코와의 대결은 이러한 홈어드밴티지가 적용될 거라 충분히 예상되었고, 실제로 대한민국에게는 불리하거나 억울한 판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거친 플레이를 했다가는 충분히 퇴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나 멕시코와 대한민국전에서 주심을 맡은 구스타보 테헤라는 카드를 잘 주기로 유명한 주심이었습니다. 98 월드컵 멕시코전에서 하석주의 퇴장을 생생히 기억하는 홍 감독은 적극적인 몸싸움과 다소 거친 플레이를 즐기는 옌스의 기용을 제외하여 변수를 통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수비 방패는 영리했으나 공격 프로세스는 완전히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수비진의 부족한 패스 능력과 미드필더진의 탈압박 능력의 부재로 멕시코의 압박에 매우 고전하며 라인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미들진과 공격진 간의 간격이 멀어지며 전방에 부정확한 공간 패스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보다 볼을 잘 만지고 압박이 좋은 멕시코를 상대로 안전한 점유율과 효과적인 공간 패스라는 결코 공존할 수 없는 두 허상을 동시에 붙잡으려 했던 무리한 전술이었습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차가운 지휘관 조제 무리뉴는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 시절 당대 최강의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결코 볼 점유율을 올리는 어설픈 전술을 짜지 않았습니다. 볼터치가 더 좋은 팀을 상대로 무리뉴는 점유율이란 체면을 과감히 버리는 대신 단 두세 번의 직선적인 패스로 뒷공간을 파괴하며 실리를 챙겼습니다. 축구는 소유하는 게임이 아니라 파괴하는 게임입니다. 볼터치가 더 우수한 팀을 상대로는 점유율을 포기하고 과감한 전진 패스로 배후를 찌르며 직선적인 크로스로 박스 안 공격수의 타격력을 극대화하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경기 막판 오형류와 조규성에게 온 결정적인 찬스들은 그에 대한 증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홍명보는 왜 이 뻔한 상성관계를 무시하고 모순된 전술을 고집했을까요? 바로 직전 체코전에서 시작된 잔인한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보다 압박이 약하고 터치가 안 좋은 체코에게는 우리 전술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는 이 가짜 성공을 완벽한 이론이라 잘못 학습했고 오답노트를 멕시코전에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멕시코전 전반전이 0대0 무실점으로 끝나자 그의 머릿속 자기 확신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원래부터 무승부가 목적이었던 홍명보에게 전반전의 성공은 200%의 만족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만족해버린 지휘관은 포메이션 변경에 의한 공격 숫자 변경, 김민재 전진이나 옌스 기용 같은 구조적 변화를 시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 골만 걸려라라는 안일함으로 제한적인 공격만 시도한 이유입니다. 비극의 정점은 후반 5분에 터진 콜플레이 실수였습니다. 현명한 지휘관이라면 전술 수정을 통해 공격 기회를 창출하려고 했겠지만 리스크 계산기에 절여져 있던 홍명보에게 그 실점은 오히려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었습니다. 구조적인 전술은 멕시코를 완벽히 통제하고 있었는데 실점은 그저 선수들의 기본적인 콜플레이 실수 때문이다. 홍 감독은 이 상황을 본인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많은 수비수를 뒀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으로 전술의 수정은 일어나지 않았고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의 선수가 기존의 포메이션에 투입되는 제한적인 변화만을 가져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패배 속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 지휘관. 이제 비기기만 해도 2위로 올라간다는 남아공전의 조건은 그의 지독한 안전주의 계산기에 날개를 달아주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홍명보 감독은 남아공전에서 공격 포텐을 더욱 극단적으로 억제한 채 웅크릴까요? 아니면 전술 변화를 통해 공격 포텐을 올리는 선택을 할까요?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월드컵과 같은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위해서는 더 이상 히딩크와 같은 구세주를 바라면 안 됩니다. 이웃나라 일본처럼 오직 장기적인 시스템 축구와 뼈아픈 복귀, 그리고 대중을 향한 지휘관의 성의만이 대한민국 축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볼로믹스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